로보락 신형 플래그십 S8 Max V 울트라 광고가 들어왔대. 누구보다 많은 로보락 제품을 써봤다고 자부하는 만큼 정말 할 말 더럽게 많대. 그래서 결국 또 불량 실패하고 논문돼 버렸대. 아무튼 이번 신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다들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직전 S8 프로 울트라 대비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비교를 통해 차근차근 씹어 리뷰해드리겠대. 이거 테스트를 위한 물품 구매 비용만 거진 10만원어치 썼대. 뭐 쌔바닥 길게 놀릴 필요 있어?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구석 청소 비교. 자, 이번 신형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크게 달라진 곳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이 구석 청소 부분이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팔을 뻗어 구석 먼지를 흡입구로 모아주는 늘어나라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쉬와 측면 가장자리 오염부를 걸레질해주는 귀염뽀짝 회전 물걸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냐잖아. 그래서 전작 S8 프로 울트라와 각 부분을 비교 테스트해봤다. 먼저 첫 번째로 코너 이물질 제거 테스트다. 율무 20g을 코너의 가로 세로 10cm 영역에 골고루 도포한 후 청소 테스트를 진행해보았다. 그 결과는 우선 구형의 경우 회전솔이 고정되어 있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신형의 경우 구석과 가까워지면서 플렉시암이 앞으로 뻗어나와 구석 끝까지 회전하는 소리 다 청소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과하게 이물질이 많을 경우 1차로 청소 후 알고리즘을 통한 판단인지 한 번 더 팔을 뻗어 잔여 이물질을 모아줬다는 거다. 와, AI 판단력 미쳤네. 이렇게 잔여 구석 이물질들을 모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수치로 정리를 해보면 프로 모델의 경우 20g 중 12g이 남아 잔여율이 60%인 반면, 이번 신형의 경우 20g 중 고작 2g만 남아 잔여율이 10%대로 굉장히 낮았다. 두 번째로 벽면 물걸레질 테스트다. 로청의 이 동그란 본체 모양으로 인해 얻는 디메리트가 방금 이야기했던 코너의 청소 사각지대, 그리고 이 측면의 걸레 사각지대다. 로청을 뒤에서 보면 후면 걸레의 길이가 청소기 최대 직경보다 짧다 보니 이 구간만큼 벽 가까이 걸레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다. 이 때문에 로청 업체들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로보락의 경우 아예 이 측면 전용 걸레를 추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과연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벽에서부터 2cm 간격으로 이물질을 도포하여 테스트해봤다. 그 결과는 우선 프로의 경우 벽과 2cm 간격까지는 닦이지 않아 이물질이 남아있는 반면, 신형의 경우 뽀짝스 걸레가 구석에 밀착하여 닦아줘 벽 가까이 붙어있던 이물질까지 닦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석이나 가장자리 청소 관련 확실한 개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대. 구석 청소 결론 정리. 기존 청소기들의 약점이었던 구석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 사각지대를 확연히 줄여주었대. 특히 이전 청소기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코너 사각 먼지 청소 부분에 대한 솔루션 부분은 너무나 인상적이고 만족스러웠대. 다만 완벽한 가전이란 없듯 코너 청소의 경우 이물질을 모두 완벽하게 흡입구 쪽으로 당기진 못했고, 회전형 소래 특성상 일부 소량의 이물질을 사방으로 튕겨내는 경향이 있었대. 물론 튕겨낸 이물질의 경우 이동하면서 대부분 청소를 해냈대. 그리고 구석의 형태에 따라 인식이 안 될 경우 플렉시암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대. 구석 회전 물걸레 역시 측면의 사각을 없애주는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측면 청소를 위한 추가적인 동선이나 작동이 필요 없으니까. 다만 걸레 자체가 좀 작다 보니 너무 많은 이물질의 경우 걸레 스펙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대. 어디까지나 구석에 쌓여있는 먼지 수준의 이물질을 상시 관리해주는 용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대. 흡입력 비교. 이번 신형의 경우 전작의 6000파스칼 대비 4000파스칼이 오른 1000파스칼이라는 흡입력을 보여준다. 업계 최초로 5자리 흡입력 시대를 열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본다. 그래서 진행해본 흡입력 테스트. 설탕 100g을 준비하여 카페 뒤에 골고루 뿌린 후 흡입력을 테스트해보았다. 그 결과는 전체 100g 중 잔여량은 4g으로 무려 96%에 달하는 흡입력을 보여주었다. 카펫에 박혀있는 작은 입자 수준의 설탕을 이 정도로 빨아들인다는 건 진짜 대단한 수준이라고 보인다. 흡입력 1만 만만세 라는 간단한 결론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밑밥 좀 깔아봤다. 내가 로청 흡입력 수치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고 매번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이전 흡입력 6000파스칼의 프로로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최대 흡입력이 4000파스칼 차이나 나지만 프로 역시 96%의 비슷한 결과치를 보여준다. 입자 크기가 다르면 결과치가 달라질까 싶어서 율무와 조까지 총 3가지 크기로 3번의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5차 범위 내에서 모두 비슷한 흡입률을 보여줬다. 일단 율무와 조의 경우 둘 다 청소율 약 99%와 98%로 거진 완벽에 가까운 흡입 수치여서 사실 테스트하면서 놀랐대.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흡입력 숫자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다. 6000이던 만이던 이 흡입력들은 고작 데스크 청소용 핸디 청소기들보다도 낮은 흡입력이다. 최대한 비슷한 환경 조건 아래 비슷한 구조를 가진 전작과 신작의 흡입력 6000과 만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테스트를 셋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흡입력의 간격이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일 집안의 먼지를 청소하는 게 로봇 청소기의 본질적인 특성상 흡입을 잘
잘한다는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흡입력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흡입력을 구현해내는 효율적인 구조와 청소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동선 알고리즘이라는 거다. 내가 직구로 구한 최대 흡입력 7000파스칼짜리 가성비 로봇 청소기로 100g 설탕 테스트를 똑같이 진행해보면 보이네? 이 바닥의 잔여 설탕량이 로보락과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수치로 환산해보면 잔여 설탕 21g, 청소 효율 79%로 흡입력이 1000이나 낮은 6000파스칼의 SA 프로 울트라 대비 17%나 낮은 흡입 효율을 보여줬대. 브랜드들에서 말하는 흡입력 데이터는 실흡입 입구에서의 수치가 아니라 모터 자체의 흡입 수치다. 결국 진짜 흡입력은 이 모터에서 흡입구까지 이어지는 실흡입 과정을 최적화해줄 수 있는 구조와 알고리즘의 고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 이 긴긴 실험의 여정을 보여준 거다. 흡입력 비교 정리. 흡입력이 높은 건 당연히 좋다.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래. 안 좋을 수가 없지. 다만 그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로청에서 중요한 건 흡입력을 실질적인 흡입 효율로 전환해내는 기술의 고도화라는 편인이래. 이 부분에서 로보락은 정말 업계 탑급 성능을 가지고 있대. 입자 크기에 따른 3번의 테스트에서 모두 최소 96% 이상 최대 99%의 흡입 효율을 보여준 건 사실 나도 해보고 놀라운 수준이었대.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신형도 좋지만 이전작 프로는 진짜 명기였다고 본대. 물걸레 비교. 역시 올인원 하면 가장 궁금해할 것이 바로 이 물걸레 세척력 아니겠어? 로보락은 플래그십에서 이 음파 진동 물걸레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전작의 분당 3000번의 진동에서 1000번을 올린 4000번의 진동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한대. 그래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테스트해봤대. 가장 점성이 약한 딸기잼을 2cm 간격으로 동일하게 배치한 오염물과 점성이 더 강한 땅콩잼을 가로 세로 2cm 모양으로 발라 물걸레 전용 모드로 닦아보았대. 그 결과는 딸기잼 수준은 둘 다 너무나 깔끔하게 닦였고 점성이 강한 땅콩잼은 둘 다 소량의 흔적이 남았대. 사실 1000번 늘어난 진동치의 경우 눈에 띄는 테스트 결과 차이로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수치였대. 다만 이번 신형의 물걸레에서 개인적으로 이 진동 수치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개선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청소 횟수를 2회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대. 단순하게 동일 루트로 반복이 아니라 십자형으로 다시 닦는데 이게 걸레 세척 효율에 꽤 큰 영향을 줬대.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설탕으로 풀강된 믹스커피를 24시간 말려 굳힌 자국으로 테스트해봤는데 이때 프로의 경우 단순 1회 청소 시 살짝 벗겨진 수준의 세척력을 보여줬대. 근데 이번 신형의 경우 1회차 때는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세척력이었으나 2회차 때 격자로 한 번 더 지나가면서 완전 깔끔하게 하드코어한 커피 자국을 싹 닦아줬대. 이게 1차로 닦으면서 물로 불려준 부분과 격자로 닦으면서 결이 다르게 닦는 부분이 큰 차이를 만든 것 같대. 로보락이 구조적 특성상 후방 걸레 압력이 엄청 높지는 않은데 이 2회 십자 청소 모드라면 어느 정도 강한 때에도 괜찮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바닥 상태를 감지해서 심한 오염 지역의 경우 AI가 자체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청소를 진행한다. 사실 이번 신형 물걸레에서 바뀐 가장 큰 변화점은 바로 쇼바다. 이전 모델의 경우 걸레 리프팅 높이가 5mm 정도 되는데 반해 신형의 경우 이 리프팅 높이가 20mm로 무려 4배 더 높이 걸레를 들어 올릴 수 있대. 회전형과 비교해도 최대 10mm가 최대인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 경우 들더라도 흔들림에 따라 러그에 살짝씩 닿을 수 있는 높이다. 반면 로보락의 경우 신형에서 이 물걸레를 현직 청룡 쇼바급으로 올릴 수 있어서 단모 러그 정도라면 흔들리더라도 걸레가 거의 닿지 않아서 좋았다. 이게 리프팅이 걸레뿐 아니라 중심의 흡입 롤러 브러쉬도 리프팅이 되어서 아까처럼 걸레질 단독으로 2회 물걸레 진심 모드시 롤러에 붙은 먼지가 바닥에 쓸리지 않는다는 디테일도 정말 만족스러웠대. 이게 리프팅 높이가 2cm여도 장모 러그는 물걸레가 닿는데 이럴 경우 모드 중 카펫 회피 기능을 통해 카펫 지역은 자동으로 제외하고 청소할 수 있는 인공지능 메뉴도 탑재되어 있대. 이런 게 AI지. 이런 업데이트를 이전작까지 모두 반영해주는 혜자스러움은 덤이다. 물걸레 비교 정리. 진동 횟수 등이 개선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핵심은 진동이라기보단 물걸레 알고리즘 개선 부분에 있다고 본대. 진동형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리프팅 성능만큼은 확실히 회전형 대비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회피력 비교. 개인적으로 이번 신형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 회피력 부분이었대. 로보락이 어떤 브랜드인가? 이 회피 성능만큼은 로청 일왕 브랜드가 바로 로보락이다. 이 회피력을 결정하는 전면 센서가 9구형 듀얼 카메라, 9형 듀얼 적외선에서 이번 신형에서는 다시 듀얼 카메라로 복귀했다. 이런 와리가리를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적외선 대비 카메라 센서가 가지는 인식의 정교함에 대한 우위 때문이라고 본대. 그래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해봤대. 먼저 가장 많이 걸리는 전선의 경우 굵은 전선과 얇은 핸드폰 충전선 2개로 테스트해봤대. 적외선 센서의 프로의 경우 일부 스치는 동선이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청소 동선을 잡은 이후에는 2개의 전선 모두 잘 회피했대. 이번 신형의 경우 일말에 걸릴 건덕지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거리를 두고 확실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반려동물 똥 레플리카 수준은 구형과 신형 모두 무난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그래서 최대 높이가 2cm 남짓 때는 작은 애기 양말
DMR로도 테스트를 해봤대. 역시나 신형의 경우 멀리서 인식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미있는 건 구형도 꽤 잘 회피했다는 거다. 로보락의 공식 장애물 최대 인식 높이가 3cm인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 것 같고 더 작은 장애물도 생각보다 능숙하게 피했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날까 싶어서 한 세 번째 테스트가 바로 높이가 2cm가 되지 않는 핸드폰 전선보다도 훨씬 얇은 빵끈이었대.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났는데 프로의 경우 여기선 인식을 못하고 호로록 하셨대. 근데 신형의 경우 와 이걸 인식하네? 정면 듀얼 카메라로 인식하여 회피해냈대. 확실히 극한으로 가니 그 차이가 느껴졌대. 이번 카메라 센서의 발전을 확실히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빨래 건조대였대. 이런 반사가 심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의 경우 카메라 센서 최대의 약점으로 990에선 이걸 회피하지 못했대. 이런 카메라 센서의 한계 때문에 프로에선 듀얼 적외선으로 갔던 게 아닌가 했는데 이번 신형에선 이런 반사가 심한 빨래 건조대마저 너무나 쉽게 회피해냈대. 와 이 형들 진짜 회피엔 진심이대. 이번 신형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거울까지 인식해서 회피한다는 부분이었대. 로총의 센서로는 완벽히 반사되는 거울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해버리는 한계가 있었대. 이걸 과연 극복해냈을까 싶었는데 앱을 보니 진짜 거울을 인식했대.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보완될 부분이 있었는데 인식은 하지만 여전히 거울을 들이박는 무빙도 보였다는 거다. 다른 로총들은 인식조차 못했던 걸 생각하면 거울 회피 관련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대. 또 전면 카메라 센서를 통해 이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영상통화 모드가 다시 가능해졌대. 전화 죽어라 안 받는 왕근님 전화 받으라고 말하는 용도로 진심 개꿀이대. 청소 중 반려동물 발견 시 사진 촬영을 해주는 펫스냅 기능도 있는데 인형으로 시도해보니 AI가 짜가라고 판단했는지 촬영을 진행하지는 않았대. 이건 실제 반려동물이 있는 유저들이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대. 회피력 비교 정리. 확실히 인식의 정교한 만큼은 적외선 대비 카메라가 우위에 있었대. 상당히 디테일한 수준까지 회피해내는데 특히 전선류의 경우 일말의 엉킴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대. 회피 1항다운 고도화였대. 다만 너무 민감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은 후에 단점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대. 문턱 돌파 비교. 해외 환경 대비 국내 환경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인데 집안 내 턱이 많다는 거다. 구축의 문턱들은 기본이고 아파트 환경으로 인한 매트류 등 돌파해야 할 장애물 턱이 첩첩산중인 게 반도의 현실이다. 그래서 문턱 돌파 능력을 비교해봤대. 둘 다 15mm급은 너무나 가볍게 돌파했대. 17mm부터는 차이를 보였는데 프로의 경우 여기저기 돌다리를 두드려보듯 들이대다 넘어가는 반면 신형의 경우 사선으로 가뿐하게 넘었대. 18mm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 구형의 경우 꽤 한참을 들이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넘어가는 반면 신형의 경우 세 번째로 두드리고 바로 넘어갔는데 인식에 따른 알고리즘의 차이지 않을까 싶대. 19mm의 경우 둘 다 넘어가지 못해서 최대 돌파 한계는 18mm로 동일했대. 참고로 이렇게 각진 형태의 턱은 돌파 난이도가 높아서 공식 돌파 한계보다 좀 낮아진다는 점은 참고하자. 문턱 돌파 비교 정리. 피지컬 자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돌파 알고리즘 자체는 신형이 조금 더 나아 보였대. 스테이션 비교. 올인원 세계에서 본체만큼 로총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스테이션이대. 개인적으로 로보락의 최고 강점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낮은 스테이션의 높이대. 기존 45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47cm 정도로 2cm 정도 높아졌대. 이게 대단한 게 기존 구형은 물통과 먼지통 병렬 구조로 얻은 이점의 결과가 바로 이 낮은 높이였는데 이걸 물통과 먼지통 수직 구조로 바꿨음에도 고작 2cm 밖에 안 높아진 거다. 이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션에서 걸레 세척 후 오수통으로 물을 빨아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높이가 높을수록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내가 올인원 로총 정말 많이 사용해봤는데 가장 많은 고정률을 겪는 부분이 이 오수가 수거가 안 되는 오류다. 이 오류 자체가 이 압력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나도 이 고장을 2번이나 겪었는데 모두 오수통 높이가 55cm 이상의 키 큰 제품들에서 발생했대. 로보락은 이번 수직형 구조로 바꾸면서도 높이는 40cm대를 유지하여 급배수 장고장에서 유리하대. 더불어 이전 구형 병렬형 대비 급수통의 용량도 0.5L 더 낭낭해진 4L가 됐대. 이 물통 디테일 변화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일단 높이가 낮아서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 받기가 편한 데다 이전 물통 뚜껑이 고정이 안 돼서 불편했는데 신형은 뚜껑이 고정되어서 편리하대. 이런 디테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 거기에 로보락에서 항상 불만이던 세제 디스펜서도 드디어 넣어줬는데 타 제품들은 전용 세제 자체를 꽂아야 하는 구조인데 반해 로보락은 디스펜서에 세제를 넣는 방식이라 호환성도 훨씬 컸대. 뭐니뭐니 해도 이전 프로 대비 신형에서 바뀐 가장 강력한 변화는 역시 60도 온수 세척이라고 본다. 간장 50ml를 걸레에 뿌린 후 자동 세척을 한 이후 걸레를 짜서 탁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온수 세척이 실온 대비 세정력에 있어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대. 이거 심지어 세제는 쓰지도 않은 결과치다. 거기에 추가로 걸레가 더럽다고 판단되면 AI가 자동으로 재세척까지 해준대. 그러면서 소음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는데 기존 흡입 시 스테이션 소음이 78.8dB 수준이었다면 신형은 71.3dB로 거의 7dB 이상
줄었대. 정말 딱 들어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소음이 적어졌다는 게 느껴졌대. 다만 이전 모델의 흡입구 전체로 다시 배출하는 형태로 어떤 브랜드들보다 강력한 먼지 비움 성능을 보여줬던 게 강점이었는데, 신형의 경우 타 브랜드처럼 후면 전용 스테이션 배출구로 빠지는 일반적인 형태로 바뀌어서 이 점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대. 이 흡입 배출구가 바뀌면서 도킹 상태에서 카메라가 전면을 보도록 바뀌었대. 이전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안 보이게 도킹되었던 부분도 만족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대. 스테이션 비교 정리. 오히려 본체보다 스테이션의 업그레이드가 이전 작 대비 더 피부로 와닿는 큰 변화들이 많았대. 특히 온수 세척 부분과 세제 디스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변화였대. 자, 여기까지가 구형과의 비교였는데 굳이 비교가 아니더라도 이번 신형만의 단독 장단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대. 장점, 소프트웨어 개선. 원체 이 앱이나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보이는 브랜드인데 이번 신작에서도 꽤나 인상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여줬대.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구역 청소 연속 기동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다 특정 구역을 청소하기 위한 구역 청소 명령을 내리면 현재 청소는 취소를 한 이후 진행해야 한대. 근데 이번 신형의 경우 청소 중 구역 청소 명령을 내리면 현재 청소를 그만두지 않고 해당 구역을 청소한 후 바로 다시 기존 청소를 이어간대.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개의 개별 청소 연산을 즉각적으로 하나로 반영하여 연속 동선 등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이걸 가능하게 했대. 이거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로청 덕후로서 우아 싶었던 변화였대. 와이파이 재연결 또한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매우 심플하게 바뀌었대. 여기저기 장소를 옮기면서 리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와이파이가 바뀌면 기존에는 매번 버튼 눌러서 와이파이 리스트 들어가서 다시 잡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냥 QR코드를 전면 카메라 센서에 보여주면 바로 와이파이 리세팅이 자동으로 된대. 일반적인 환경에선 별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선 우아 싶었던 디테일이었대. 이 전면 카메라 센서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선 중 또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바닥 오염도를 인식하여 청소 흡입력을 변화시킨다는 거였대. 흡입력 테스트 중 오염도가 높은 곳은 속도를 낮추면서 흡입 강도를 높이는 기동을 보면서 로청 일왕은 일왕이다 싶었대. 그리고 장기간 써오면서 로보락 브랜드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턱에 빠져서 멈추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이 반짝이는 대리석 턱 같은 경우 많은 브랜드들이 여지없이 빠지는데 로보락은 빠지지 않고 회피했대. 이 하단 센서의 피지컬 차이일까 싶은데 이 하단 센서가 두 개나 적은 로보락 큐레보 라인도 빠지지 않는 걸 보면 센서 감지를 통한 알고리즘의 고도화 차이가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단차가 자꾸 감지되는 지역의 경우 AI가 자동으로 판단하여 진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힌다. 로청 멈추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전선 먹거나 턱에 빠지는 건데 이 두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비싼데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타 브랜드들이 결국 또보락이냐며 로보락을 기준으로 개발 비교를 하는 이유의 핵심은 역시나 이 독보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본다. 장점, AS. 해외 업체 중 AS 커버리지와 대응 부분에 있어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또 로보락이다. 특히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없을 경우 이 로봇 청소기 수리를 위해 택배 배송이 필연적인데 기존에는 이 박스를 따로 구해야 했다. 근데 이 정도 크기의 박스를 대체 어떻게 구하냐고. 근데 로보락의 경우 필요시 이 박스를 먼저 보내주고 문 앞에 내놓으면 택배사에 회수 접수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여 AS 관련 디테일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대. 거기에 올해부터 AS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다 구매처와 관계없이 롯데 하이마트 전국 334개 지점에서 S시리즈, 다이에드 시리즈 등 아이나비에서 유통한 제품은 모두 AS 접수가 가능해져 미쳐버린 오프라인 커버리지 확장을 보여준대. 단점, 쫄보. 자잘한 단점들은 비교 시에 이야기했고 이번 모델에서 따로 단점으로 빼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쫄보라는 거다. 내가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전은 등가 교환이라는 부분이다. 특정 장점이 돋보인다면 그에 반한 단점도 생길 수밖에 없는 분야가 가전이다. 이번 제품에선 이런 특성이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회피력이었다. 듀얼 카메라를 통해 일말의 전선도 안 걸리겠다는 각오가 너무 강해져서 오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상 불편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청소 사각이다. 회피 안정성을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 안전거리 자체가 이전 듀얼 적외선 대비 꽤 넓어졌대. 그래서 이런 회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비교해보면 장애물 주변 청소가 되지 않는 사각구역이 구형 대비 이번 신형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대. 지지난 세대의 듀얼 카메라 때도 이 정도는 아닌 느낌이었는데 알고리즘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너무 강한 예민도다. 너무 멀리서부터 장애물을 인식하는 데다 보수적인 회피 알고리즘까지 더해져 청소 동선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카펫 테스트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회피 기동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카펫이 조금 울어서 솟아오른 걸 인식해버린 거였대. 또 전선 회피 테스트 때 본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이임에도 지나친 예민도를 통한 안전거리 확보 알고리즘 때문에 장애물과 벽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대. 덕분에 전선 회피 테스트 때는 동선이 안 나와서 하단 부분 청소를 하지 못했대. 장애물 조우 시 뒤로 물러서는 회피 동작인 백워킹도 기존에는 타 브랜드 대비 상당히 적은 편이었는데 예민도가 올라가면서 이전 짝들 대비 증가했대. 이 부분들은 청소 데이터가 쌓이면서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단점, 가격. 이런 쩌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업계 일왕의 자리에 오른 만큼 가격 또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게 로보락이대. 현재 정가는 184만원으로 책정되었대. 200 안 넘은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언제나 로보락은 출시 할인이 제일 메리트 있대. 원한다면 이때를 노리재. 추가사항, 배터리가 5200mAh로 이전 프로와 동일한 수치대. 다만 50평대 대형 평수에서 흡입 물걸레 최대 모드로 가동해본 결과 78제곱미터까지 청소해줘 타 브랜드 최대 모드 수치 대비 더 나은 수준이었대. 로보락 리뷰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최적화 부분을 진짜 잘하는 브랜드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의 경우 대형 평수는 로보락을 추천하는 편이다. 이전 프로 모델 대비 신형 브러쉬에는 가장자리 머리카락 커팅 날이 들어가 있어 엉킴을 개선시켜줬다고 한다. 근데 테스트도 많이 하고 사용도 해본 결과 조금 덜 엉킨다는 거지 결국 엉키긴 엉킨데 너무 큰 기대를 할 기능까지는 아니라고 본대. 그리고 드디어 직배수 모델을 출시했대. 정수기처럼 직수 형태라 물통 자체가 없어 세균 번식 위험이 없고 설치 시 무한으로 자동 급배수되는 사실상 편의 끝판왕 모델이대. 높이도 30cm로 굉장히 낮아서 최근 유행하는 로청 빌트인 설치에도 유리하대. 설치도 로보락 측에서 지원하기에 사설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대. 다만 직배수 호환 키트가 아니라 직배수 전용 모델이라 한번 구매하면 무조건 직배수로 고정된다는 점은 인지해야 할 포인트다. 별로평, 역시 로보락은 로보락이다. 1위 브랜드다운 보수적이면서 탄탄한 변화를 통해 로보락 브랜드 특유의 개선된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미쳤다 스러운 변화보다는 사용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장점들이 피부에 와닿는 제품이다. 로봇 청소기 사용 중 가장 빡치는 게 청소 중 멈춤 현상인데 그 장애 요인 중 가장 큰 게 전성 엉킴과 턱 떨어짐이다. 이번 제품은 그 청소 중 멈춤 현상이 역대 가장 적었던 제품이었다. 다만 너무 예민하게 세팅된 회피 알고리즘은 업데이트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이번 리뷰하면서 이전작인 SA 프로 울트라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직전에 구형 샀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랄까 차로 치면 구형 SM5스러운 느낌이랄까. 워낙 잘 빠진 모델이라 1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현역들 대비 크게 꿀릴 게 없다는 게 놀라웠다.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